안녕하세요. 광교고입니다. 오늘은 차트 보는 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저는 차티스트 아니고요. 저는 펀더멘탈리스트입니다. 그 차트라는 거는 이제 공부를 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과거의 추세로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겁니다. 뭐 세상이 과거 추세가 이어진다면 차트가 맞을 수도 있죠. 하지만 세상은 변합니다. 그래서 차트가 꼭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참고할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 펀더멘탈, 그러니까 기업 실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뭐 차트를 전혀 안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차트만 믿고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그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뭐 미래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제 과거의 소산이죠. 그러니까 이제 차트도 뭐 공부를 할 필요도 있고 또 참고는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차트를 맹신하면 그 큰 화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뭐 펀드 매니저들 중에도 그 차트 분석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는데 뭐 과거에 이랬다고 미래가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미국 차트 한번 볼게요. 미국 차트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과거에는 뭐 당연히 이제 다우존스가 제일 중요했겠죠. 근데 이제 지금은 나스닥이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나스닥 차트 이제 최근 일봉이 이렇습니다. 차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봉 차트, 선 차트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봉 차트 보고요. 뭐 다른 것도 이제 기회 있을 때마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이제 나스닥 일봉 차트인데요. 최근에 뭐 장이 빠졌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고, 이렇게 이제 단기 그 곡선이 장기 곡선을 깨고 내려오면 데드 크로스라 그러죠. 당연히 뭐 주가가 빠지면 그 단기라는 건 보통 이제 이 5주 평균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기는 20주, 그러니까 20일, 이건 일봉이니까 이제 그 단기는 5일 평균이고, 그 다음에 이제 21선은 20일 평균, 60일선은 60일 평균이 되는 거죠. 주가가 빠지면 당연히 그 단기 차트가 그 장기 차트를 뚫고 내려오죠. 그걸 이제 데드 크로스라고 하죠. 반대를 이제 골든 크로스라고 하는데 뭐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봉 차트를 보면은 뭐 잘 올라갔죠. 그동안. 주봉 차트를 보면은 지수가 이렇게 잘 올라왔습니다. 근데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가 이제 코로나 터졌을 2020년 이제 잠깐 이렇게 하락하지만 결국은 이제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차트를 보고요. 뭐 상투 치고 다시 이제 내려오는 그런 거죠. 이걸로 봐서는 뭐 잘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월봉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안정적으로 쭉 오릅니다. 그러다가 2020년, 그러니까 코로나 터졌을 때 잠깐 이렇게 하락하죠. 2018년에도 잠깐 하락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코로나 터졌을 때 하락하죠. 그리고 다시 급하게 오르죠. 이게 여기서는 완만하게 오르다가 여기서 급하게 오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급하게 오른 다음에는 반드시 이제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어디까지 빠질 것 같냐? 뭐 만에 걸릴 수도 있지만 뭐 7천까지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 알 수 없습니다. 차트만 봐가지고는. 근데 뭐 일단은 한 만 정도에서 반등할 가능성이 높지만 뭐 이렇게 급한 차트로 봐서는 7천까지 빠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트만으로 뭐 결과를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한번 볼까요? 코스피 뭐 일봉 봐서는 뭐 당연히 최근에 주가 빠졌으니까 뭐 내리막길이죠. 별로 시사하는 게 없고, 주봉도 당연히 이제 잘 오르다가 2021년 6월 21일 날 상투치고 지금 내려오는 그런 거죠. 그리고 뭐 처음에 이제 빠지기 시작하면은 이게 이제 5개월 선, 20개월 선, 60개월 선, 뭐 120개월 선인데
이거 주봉이네요. 주봉이니까 5주, 20주, 60주, 이제 120주인데, 뭐 여기서 내려오면 여기서 반등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보통 증권사들이. 근데 깨고 내려왔죠. 또 여기서 반등할 거라고 그랬는데 또 깨고 내려왔죠. 그럼 지금부터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알 수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월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월봉 차트를 보시면, 네, 2007년에 한번 이제 주가가 크게 오르고 2008년 금융위기 때 빠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계속 횡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17년, 18년에 반도체가 이제 대박이 나면서 이때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죠. 우리나라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이 높다 보니까 다른 거 안 올라도 이렇게 지수가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터졌을 때 이제 하락했죠. 1439까지 하락했네요. 그리고 이제 급등을 하죠. 그때가 이제 그 백신이 개발되기 시작한 그런 데인데, 이제 뭐 화이자, 모더나가 이제 백신을 개발하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코로나 곧 끝나겠네 그러면서 급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추세를 보면은 이렇게 완만하게 오르다 여기서 너무 급하게 올랐다고요. 그래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장기 차트를 보면은 그래도 뭐 이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 반등할 수도 있고 여기서 반등할 수도 있고 여기서 반등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요즘에서 한 2200선 전후에서 반등할 가능성이 높지만 뭐 단기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깨고 내려올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그 주요 종목들을 한번 볼까요? 일단 그 삼성전자가 어디 갔냐? 네, 삼성전자 차트부터 보면요. 뭐 일봉 당연히 하락하고 있고요. 주봉도 그 21년 1월에 상투치고 이제 내려오고 있죠. 월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오르고 있죠. 그리고 이때 이제 좀 급하게 올랐고 지금 조정받고 있죠. 뭐 보통 이제 한 7만 원 정도 되면은 여기서 이제 반등할 거다. 이게 이제 월봉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20개월 선이죠. 20개월 선에서 반등할 거다. 근데 못하고 여기까지 빠졌죠. 또 이제 애널리스트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 한 5만 9천 원 정도네요. 지금 주가네요. 그러니까 이제 요게 60개월 선이니까 여기서 반등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뭐 거기서 더 빠질 수도 있고, 뭐 상황이 안 좋으면 이 아래로 일시적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러한 트렌드로 오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차트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은 사실은 그래도 이렇게 상승, 그 우상향 곡선을 만들면서 계속 상승하고 있는 거고, 뭐 이럴 때 사서 먹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 사서 뭐 반등할 수도 있고 조금 더 빠질 수도 있지만 다시 이렇게 올라간다고 보면은 그렇게 나쁜 기회가 아니죠. 근데 우리나라에 이런 차트가 별로 없습니다. 신한지주 볼까요? 신한지주 차트 보면은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차트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계속 횡보하다가 지금은 오히려 그 박스권 트렌드가 오히려 이제 한번 무너졌다가 다시 이제 반등했는데 결국은 다시 내려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회사 실적은 굉장히 좋은데 사실은 이렇게 박스권을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이거는 장기 성장성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현대차 한번 볼까요? 현대차도 이거 이제 월봉인데요. 뭐 주봉은 아까 주봉이나 일봉은 당연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월봉도 보면은 별로 그렇게 뭐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때 그 환율 좋고 이래가지고 이제 주가 많이 올랐을 때죠. 근데 이제 언제부터 빠지기 시작했냐 하면 삼성동 땅 사고 나서부터 이제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헤매다가 이제 코로나 때 빠졌다가 지금 다시 반등을 했는데 결국은 다시 내려오고, 결국은 박스권을 이렇게 길게 보면 박스권이라고 봐야 되지 이 회사가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차트가 크게 의미는 없는데요. 일단 일봉 보면은 상장 후 그 전형적인 그 IPO주죠. 그 상장 초에 급등했다가 다시 이렇게 하락하는 거고, 뭐 어떻게 보면 아직 그 바닥을 다지고 있는 이런 모습일 수도 있지만은, 주봉 볼까요? 주봉 보면은 이제 하락하는 추세고요. 그 뭐 몇 달 상장한 지 몇 달 안 되기 때문에 월봉의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차트를 공부하면 이거 월봉 보면은 망해가는 회사죠. 근데 이제 하여튼 일단 이거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일봉을 봐야 되는데, 하여튼 뭐 바닥을 다지고 있는 추세인데, 문제는 요 바닥보다 요 바닥이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바닥보다 요 바닥이 높은 게 좋은 건데, 결국은 지금은 추세가 무너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한전 별로 한전 뭐 별로 좋지 않죠. 예. 그 월봉 보면은 뭐 일봉은 사실 크게 의미는 없고요. 최근 주가 흐름이니까. 결국은 그 이때 그 박근혜 정부 때까지 좋았죠.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하고 이러면서 주가 빠지기 시작했고, 지금 뭐 완전히 맛이 간 그런 차트입니다. 그래서 차트상으로도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LG화학 한번 볼까요? LG화학은 뭐 하여튼 계속 박스권에 있다가 그 2020년, 21년에 이제 전기차 배터리 붐이 일면서 테슬라 오르면서 같이 이렇게 올랐죠. 근데 이렇게 급하게 오르면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차트고요. 그래도 뭐 그 상승 추세는 살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고요. 반면에 이제 LG전자를 한번 볼까요? LG전자 차트 보면은 그렇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결국은 뭐 주가가 이렇게 꾸준히 상승하는 트렌드가 아니라 그냥 박스권에 갇혀 있다 반짝했다 다시 이제 밀리는 차트인데, 뭐 그렇게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차트 중에 이제 뭐 일목균형표라는 차트가 있는데, 뭐 하여튼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일목균형표 보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빨간 게 나타나는 게 이제 상승이고, 이렇게 파랗게 나타나면 추세 하락인데, 추세 상승, 추세 하락인데, 이미 주가가 여기서 꺾이죠. 꺾인 다음에 오히려 이제 상승 추세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한참 하락한 다음에 계속 이렇게 하락 추세가 나타나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국 차트는 차트로 미래를 예상할 수 없는 거고요. 차트는 참고만 하시고, 결국은 주식은 기업 실적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회사들은 큰 문제가 없는데, 뭐 실적이 안 좋은 회사들은 뭐 주가 뭐 카뱅인데요. 뭐 전형적인 IPO주죠. 상장 초기에 이렇게 떴다가 결국은 뭐 이렇게 망가지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뭐 아직 그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뭐라고 얘기하기 어렵지만은, 하여튼 뭐 크게 뭐 차트 보고 투자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볼 때는 올라갈 땐 계속 올라갈 것 같죠. 하지만 결국은 펀더멘탈이 뒷받침 안 되면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뭐 차트 여러 가지가 있고요. 뭐 너무 믿을 필요도 없고 뭐 이렇게 많이 공부하실 필요도 없는데, 그래도 내가 투자하는 주식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는 한 번 정도 이렇게 참고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